오늘 이제 강의는 이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텐데, 여러분들 들어는 봤을 거예요. 음악에 수학이 많이 들어간다. 근데 비단 음악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생활의 대다수의 것들은 알고 보면은 수학이 그 기둥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와닿지가 잘 않는 거죠.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사실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물며 고등학교 때까지만 수학을 잘 한다라고만 해도, 혹은 여러분들이 사회에 가서 좀 더 이제 수학적인 그런 지식을 많이 쌓는다라고 한다면 삶이 더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잘한다, 사회에 나가서 라는 것은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있는 것과도 같아요. 비단 내가 꼭 수학적인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분야를 가든 적어도 여러분들 시대에는 더욱 그럴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이공계 대표라고 쓰는 수학이랑 전혀 다른 분야라고 느껴지는 예체능 계열의 주축과도 같은 분야죠. 음악. 이 음악에서 실제로 수학이 어떤 기둥적인 역할을 하고 있나라는 것을 가볍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잘 흡수하고 나면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이제 여러분들도 좀 어느 정도는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스매틱스 읽어본 학생들은 누군지 알겠죠? 그렇습니다. 예. 피타고라스입니다. 실제로 음악이 최초에 태동됐었던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입에서 흥얼흥얼 거리고 덩실덩실 춤추는 거, 그리고 뭐 북치고 뭐 현튕기고 그런 악기의 연주 같은 거는 아마도 아주 옛날부터 있었을 것인데, 근데 이것이 좀 체계화되고 비로소 연구가 되기 시작하는 거는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음계의 수학이라는 제가 타이틀을 달았어요. 우리가 흔히 음계라고 말하는 게 뭐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없으면 음악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피타고라스 학파가 어떤 연구를 했던 거냐면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요게 이제 리라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 리라 현악기를 이용해서 현의 길이를 1대2 혹은 2대3 비율 혹은 3대4 이런 비율들로 2짜리, 절반짜리 이 두 개를 동시에 튕기면 소리가 아름답더라. 그리고 3대2라는 건 2대3이라는 건 요거 3이라고 치면은 요거 한 2 정도 되는 이 두 개를 튕기면 동시에 튕기면 아름답더라 라는 것을 피타고라스 학파가 발견했다라는 건데, 그 책을 읽어본 학생들은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학파가 어떤 집단이었느냐 라는 걸 보면 사실은 종교 집단에 가까웠었죠. 그리고 수학이라는 것이 그 종교 집단의 교리였거든요. 혹시 이 중에 기억하는 학생 있으면 제가 저 책 한 권 줄게요. 여기서 그 학교에서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구비해 주셨는데,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1 가르침 기억하는 학생 있어요? 1권에 나오는데, 뭐죠? 수학은 모든 것의 기본이다. 정확한 워딩은 아닌데. 만물의 근원성. 나오세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학이 그 종교의 교리였습니다. 제1 가르침은 만물의 근원은 수다. 거기다 덧붙이면은 만물은 수를 표방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눈여겨볼 거는, 수라고 말했잖아요. 만물의 근원은 수다. 거기서 말하는 수는 무슨 수냐? 그러니까 우리가 수라고 하는 것은 종류가 다양하죠? 실수도 있고, 복수수도 있고, 허수도 있고. 그쵸. 자연수. 피타고라스 학파는 자연수로 세상 모든 자연 이치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자연수들끼리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연수까지의 이런 비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자연수의 비를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의 수로 취급한다면 유리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자연수와 유리수가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말하는 수였고, 그 외의 수는 어떻게 됐다? 배척됐습니다. 그래서 매스매틱스 1권에서 그 무리수를 발견한 히파소스는 죽음을 당하죠. 피타고라스 학파에 의해서. 다양한 설들이 있지만 하여튼간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집단이었기 때문에 이런 짓도 했던 거예요. 현의 길이를 이거 1대2로 한번 해보자. 튕겨보니까 아름답대요. 솔직히 아름다움의 기준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아름답다라 말은 못하겠지만 얘네는 그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대2의 길이비도 아름다워, 4대3의 길이비도 아름다워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 1대2의 길이 비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이것이
한 옥타브가 됩니다. 실제로 현의 길이 1대2 길이 B로 튕기면은 이 둘의 음계는 정확하게 한 옥타브 차이가 나요. 2대3의 길이 B는 이것은 5도 화음이 됩니다. 도, 솔, 솔레, 레, 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들 이거 순서를 바꿔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한 옥타브 길이가 현의 길이 B로 1대1에 이게 아니라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1대2 길이 B로 튕겨보니까 아름다워.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시켜서 오늘날 이게 한 옥타브의 기준이 된 거예요. 한 옥타브라는 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처음 그 옥타브라는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1대2랑 2대3이라는 비가 상당히 그 단순한 자연수비로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은 이 2대3의 길이 B를 계속 쌓아봅니다. 3대2, 그거에 또 3대2, 또 3대2, 3대2 계속 줄여요. 근데 이렇게 해서 줄였었을 때 2대1로 줄이는 것이랑 두 개가 길이가 일치하게 되는 순간이 있더라라는 것을 밝혀내요. 정확하게 12번 반복하면 1대2 길이 B로 표현이 되더라라고 밝혀냅니다. 한 번 한 번 들 때마다 새로운 음이 만들어지잖아요. 그게 총 12개의 음이 쌓여서 그렇게 해서 오늘날의 12음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피아노 건반 보면 한 옥타브 보면 도부터 시까지 흰 건반 몇 개? 7개, 그쵸? 검은 건반이 몇 개죠? 5개, 그쵸? 총 그래서 12개. 그게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그런 연구를 안 했으면은 일단 그 도레미파솔라시도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어요. 도에서 3대2 길이 B로 가면은 솔이 나옵니다. 장호도가 정확하게 나와요. 솔에서 레, 라, 미, 시, 파샵, 도샵 이런 식으로 쭉 해서 12번까지 가면은 다시 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2음계죠. 그거를 피아노 건반 현재로 옮겨보면 이렇게 옮겨볼 수가 있겠고. 자, 근데 좀 이상한 느낌을 여러분들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 기원전 5세기 막 이럴 때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보다는 수학 지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이상함을 느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실제로 3분의 2라는 비를 12번 거듭하면 2분의 1에 정확하게 7번 거듭 같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라는 느낌 들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우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보다는 훨씬 고도화된 수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직관적으로도 3분의 2를 거듭한다는 건 뭐예요? 3분의 2, 그것에도 3분의 2는 3분의 2의 제곱이고 또 3분의 1을 하면 세제곱이고 4제곱이고 즉 3분의 2의 12제곱이 3분의 2의 12제곱이 정말로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정확하게 맞아지느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아니잖아요. 아리스토크세누스는 이제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이 피타고라스 학파 연구에 상당히 많은 그 영감을 받은 사람인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 같아. 0.0001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자, 근데 이거는 진짜 수학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0.0001만큼의 그 차이를 귀로 들어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박쥐나 나방이나 개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소수점 4자짜리 1 차이는 그건 거의 무시한다고요. 하지만 수학자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죠. 수학자들에게 3분의 2의 12제곱이랑 2분의 1의 7제곱은 같아라고 말하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피타고라스 콤마라고 명명을 하고 이후의 수학자들은 이 피타고라스 콤마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음계 방법들을 또 만들어내요. 근데 오늘날 쓰고 있는 음계 방법은 평균율 음계라고 합니다. 중국 수학자 주제옥이 오늘날 쓰고 있는 평균율 음계를 완성시키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한 옥타브가 1대2의 길이 비례네. 그쵸? 그리고 이 한 옥타브에 몇 개 음이 들어간다? 12개 음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예 12등분으로 나눠버리자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균이라고 해서 이거는 산술평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평균율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했을 때 뭐예요? 1대2 길이 B를 12등분 한다는 거 아니야? 산술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되죠? 원래는 2분의 1씩 나누고 그렇게 하는 거. 그쵸. 훌륭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거듭제곱으로 음계를 만든 거거든요. 그쵸? 3분의 2 중에 3분의 2라는 건 3분의 2의 거듭제곱이잖아요. 그쵸? 즉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평균이라는 것은 산술평균 말고 그래요. 기하평균이죠.
기하 평균을 이용한 거예요. 이 주제옥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이 1대2라는 거 길이의 비를 12제곱근을 합니다. 여기 오타가 있네요. 왜 제곱이 아니죠? 12제곱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다 12제곱근 2를 음계들 간의 현의 길이 비로 가자라는 거죠. 그게 대략 계산해보면 1.059463 정도가 나옵니다. 이만큼의 비율을 12거듭제곱하면 정확하게 1대2 길이비가 만들어지고, 요게 뭐다? 이 평균 음계가 오늘날 쓰고 있는 방식입니다. 오늘날. 자, 그러면 몇 가지 의문을 품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거 실제로 조율하는 거 쉬울까요? 아니요. 12제곱근 2를 어떻게 길이 측정하죠? 그래서 주제옥이 수학적으로 요 백그라운드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거를 실제적으로 조율하는 것은 매우 고난도의 테크닉이에요. 지금도 피아노의 그 현 길이 그 조율하는 분들은 대단한 기술자분들이십니다. 물론 현재에는 그 전자장비들이 워낙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몹시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갈릴레이가 요것의 이제 근사값으로 17분의 18을 제안을 해요. 17분의 18을 계산해보면 대략 요거랑 비슷한 숫자가 나와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17분의 18의 길이비로 하자라는 게 제안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릴레이는 여러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고요.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아버지입니다. 빈센초 갈릴레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의문. 우리 12음계라는 건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수학적으로 어떤 음을 기준으로 그것으로부터 12개의 음계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설정이 됐어요. 근데 그 어떤 음은 어떻게 설정할 거야? 그 기준은. 12음계를 이렇게 만들자라는 건 수학자들에 의해서 제창이 됐고, 이것은 전 세계로 퍼져요. 하지만 그 어떤 처음 기준이 되는 음에 대한 설정은 이거는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각 지역마다 다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당시에는 옛날엔 수학이 관여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그거를 이제 했냐면은 소리곱새라고 알아요? 소리곱새? 그 U자 모양으로 생긴 그 쇳덩어리 있죠. 그 소리곱새 하나 만들어서 야 이게 우리 마을의 기준음이야 라고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소리곱새가 그게 정확하냐고요. 이걸 가지고 옆 동네에서 야 너희 그거 좀 빌려줘. 야 그거 잘 만들었다 우리 빌려줘가지고 빌려가요. 그래서 대장장이한테 줘가지고 야 이거 똑같이 만들어 해요. 이제 대장장이가 뚜들뚜들하면서 만들어요. 요새처럼 무슨 공장이 이렇게 정밀화된 것도 아니고 공장으로 탁탁탁 찍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뚜들뚜들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고요. 당연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또 이거 빌려가가지고 딴 데서 야 이것도 똑같이 만들어봐 해서 대장장이가 뚜들뚜들 해가지고 만들면은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이제 기준음이 저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협주 같은 거 할 때 실제로 상당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그래서 마렉 메르센이라는 수학자가 서양에서 이 주제옥이 설정한 평균율 음계를 마찬가지로 서양에서 연구했었던 수학자인데 더 나아가서 야 이거 기준음도 설정해버리자 라고 해서 기준음을 수학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이 분 활동 시기에 한참 후에 이제 물리학자 요한 샤이블러에 의해서 처음 이 기준음인 440Hz가 제안이 됩니다. 요거 이제 맥노리 진동수 추적법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요 용어 자체가 당연히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설명을 좀 하자면은 맥노리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음계를 동시에 튕기면 얘네가 서로 이제 음파가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파란색 음파랑 빨간색 음파랑 이 두 개가 서로 진동수가 달라요. 이 둘이 서로 합성이 일어나면 이 아래처럼 보강산세가 일어나면서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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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거든요. 이 현상이 이제 그 맥노리예요. 샤이블러는 4Hz 간격. 4Hz라는 것은 1초에 4번. 헤르츠 단위 알죠? 시계 초침이 몇 헤르츠죠? 시계 초침? 1Hz죠. 그래요. 헤르츠라는 단위가 1초에 몇 번 진동이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계의 초침은 1Hz예요. 근데 이제 처음 기준으로 삼았던 건 샤이블러는 4Hz를 기준으로 삼았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도 사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영향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게
그 오늘 시간 관계상 많이 설명하지 않았지만 사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처음 이제 음계를 만들면서 이 4라는 숫자를 되게 많이 이용했거든요. 실제로 음악에서 4라는 숫자는 기준으로서 많이 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샤이블러는 4Hz 1초당 4번.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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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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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자, 그렇게 1초에 4번씩 반복하는 진동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제 샤이블러는 자신의 지역에 있었던 소리급세 하나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소리급세랑 맥노리 진동수가 4Hz가 되는 조금 더 큰 그 소리급세를 만듭니다. 조금 더 크면, 소리급세가 크면 음은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집니다. 그렇죠? 네. 아주 미세하게 더 낮아져요. 사실 4Hz 간격은 아주 작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 처음 가져온 소리급세를 1번 소리급세, 이렇게 해서 새로 만든 소리급세를 2번 소리급세. 근데 좀 2번 소리급세랑 또 마찬가지로 맥노리 진동수가 4Hz 간격이 되게 되는 조금 더 큰 소리급세를 만들어요. 그걸 3번 소리급세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4Hz 차이가 나는 4번 소리급세, 5번 소리급세를 계속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샤이블러는 조금씩의 음계가 차이가 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몇 번째 소리급세까지 가면 처음 1번 소리급세랑 한 옥타브 차이가 나는 소리급세가 만들어지는지를 측정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뭐다? 56번째 소리급세에서 마침내 1번 소리급세랑 한 옥타브 차이가 나게 되더라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 수학적인 얘기인 거고, 왜냐하면 이때는 다시 말하지만 미세 공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사실은 내가 얘기를 설명해야 되지만 그냥 오늘 이렇게 퉁칠게요. 근데 다만 이론적으로 보다 1번 기준 소리급세를 기준으로 4Hz씩 맥노리 진동수 차이가 나는 소리급세를 점점 크게 넓혀서 56번째 소리급세에 도달하는 순간 1번 소리급세랑 한 옥타브 차이가 나게 되더라 라는 것을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거 너무 어려운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4권 저거 가장 두꺼운 거 저거 하나 줄게요. 자, 지금까지 정보를 종합했었을 때 여러분들은 사실은 1번 소리급세는 몇 헤르츠인지, 그 56번 소리급세는 몇 헤르츠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거 1분 시간 줄 테니까 혹시 계산해내는 학생 있으면 제가 저기 있는 4권 가장 두꺼운 책을 하나 주겠습니다. 1번 소리급세가 440Hz고 네. 56번 소리급세가 220Hz. 나오세요. 와. 어떻게 계산했습니까? 차이가 총 55번이 있는데 그쵸. 한 번 차이가 4Hz니까 그쵸. 총 얘네 두 개 Hz 차이가 220Hz 차이가 났어요.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1번 소리급세랑 56번 소리급세랑 220Hz 차이가 나죠. 왜? 55개 건너뛰면은. 그쵸? 55 곱하기 4 하면은 220이니까. 그런데 한 옥타브 차이가 아까 뭐라고 했었죠? 1대2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럼 진동수는 2배가 얘가 1번이 더 높은 음이니까 진동수는 2배겠죠? 이거예요. 연립방정식이죠. X는 1번 소리급세, Y는 56번 소리급세. 그래서 X는 Y에 220 더한 건데 X는 2Y여야 된다. 계산하면 1번 소리급세는 440Hz. 샤이블러는 이 결과를 과학자들에게 싹 다 공유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기준음이 440Hz로 쫙 전파가 되죠. 이게 이제 현재 음계로 하면은 라예요. 라. 그래서 우리는 라를 A라고 부르죠. 라는 이제 이탈리아어고, 이탈리아어로는 음계가 도레미파솔라시고요. 근데 영미권에서는 A, B, C, D, E, F, G라고 합니다. 그 A가 뭐예요? 라음. 그게 440Hz예요. 처음 설정된 게. 한글로 음계도 하죠. 가나다라마바사 이렇게 하잖아요. 라음을 우린 가라 그러잖아요.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같은 거 보면은 제일 맨 처음 왼쪽 끝에서 시작하는 음이 라예요. 어떤 기준이. 라가 원래 기준이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선생님 왜 우리는 도레미파솔라시라고 배웁니까? 라고 하면은 그건 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그 성가 이렇게 좀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얘기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생략할게요. 그럼 뭐 궁금한 사람들 찾아보고 어쨌든 기준음은 라고요. 실제로 모든 악기들의 조율은 라로 다 맞춥니다. 피아노가 왜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답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비싼 피아노들은 다 이렇게 생겼죠. 비싼 피아노들은. 근데 이게 저쪽은 길고 여기는 짧을 수밖에 없죠. 이래야 되니까. 네.
한 옥타브 차이는 요 길이랑 요 길이의 비는 뭐다? 2대1. 또 이 길이랑 이 길이 비는 뭐다? 2대1. 또 2대1. 또 2대1. 정확하게 지수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싼 피아노들은 그쵸? 선생님 그 동네 학원 내에 있는 피아노들은 다 이게 똑같이 그 사각 박스로 생겼는데요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무작정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현을 더 두껍게 만드는 거죠. 길이를 늘릴 수 없으니까 두껍게 만들어요. 여기서 또 퀴즈. 한 옥타브 차이 나려면은 두께를 얼마큼 늘려야 되죠? 생각해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생각해보고요. 자, 여기까지 질문 있는 사람 없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우리 종합해보면 뭐다? 사실상 우리가 음계라고 말하는 것은 지극히 수학적 산물이라는 거 이해됐죠? 이거 우리가 막 그냥 청음해가지고 귀로 대충 듣고 요 정도를 이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지금처럼 음악에 체계화될 수 없어요. 그죠? 입에서 입으로 아리랑 같은 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사실은 악보라는 것도 우리가 음악에서 악보 없이 음악을 얘기할 수는 또 마찬가지로 없겠죠. 근데 그 악보라는 것도 사실은 수학의 산물이거든요. 당연하게도 악보가 만약 없으면 그 곡은 사라집니다. 네, 대부분 사라지고 설령 유명해서 남는다 하더라도 절대 그 원곡이 유지되긴 힘들어요. 그렇죠? 사람에서 사람으로 한 번만 건너도 벌써 달라져요. 중간에 음치 한 번 만나면 큰일 나죠. 뭐 박치 한 번 만나면 또 확 비틀어지고요. 선생님 그냥 요새는 녹음할 수 있으니까 녹음해놓고 음원으로 저장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악기 연주자들한테 가져와가지고 이거 곡 여기 들어있는 이거 들어보시고 여기서 그대로 연주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그 연주자가 뭐라 그럴까요? 장난하지 말고 악보 내놔 그러겠죠? 여러분들 그 음악 들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음계 하나하나 다 안 잡히잖아요. 당연히 악보가 필요합니다. 하면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그런데 수학이 없었으면은 이게 뭐냐? 이 옛날 악보예요. 이 앞에 있는 그림이. 이른바 문자 악보라 그러죠. 근데 보면은 음계가 뭔지 그 박자가 뭔지 모르겠죠? 실제로 그거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명확하지 않아요. 악보라고는 되어 있지만 그런데 이러한 기보법이 즉 문자 악보가 무려 10세기까지도 사용이 돼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거 너무 부정확하다. 이걸 가지고 음 높이도 모르고 길이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이후에 뭐 다양한 네우마 악보, 뭐 보편성 기본법, 사각 기법 등등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측하단에는 요게 이제 네우마 기법법으로 표시한 악보예요. 상당히 이제 진보한 방법인데 여기 보면 이제 음 높이 변화가 보이죠? 그 음을 살짝 내렸다가 삐쳐 올려라. 그렇죠? 올렸다가 점점점점 내려라. 이런 거요. 그렇다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려라. 그런데 대체 어느 정도 박자, 어느 정도 길이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느 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얼마큼 올렸다가 얼마큼 내려, 그 전혀 모르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과정을 거침에 있어서도 완성형이라는 악보는 나오지 않았다가,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로 완성된 건 뭐다? 수학의 힘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보고 있는 악보의 형태죠. 그래서 이 악보에 이제 깃들어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하자면, 일단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렇게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음계를 배치를 하고, 그리고 음계의 높이는 이 세로선의 높이로 이제 표시를 하죠. 이것도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는 좌표평면의 아이디어가 녹아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그리고 사실 요거부터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얘기했다시피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4라는 수가 기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박자를 설정할 때 온음, 그 온심을 4박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n제곱으로 요 음과 심을 각각 역수로 곱해가지고 박을 쪼갭니다. 네. 이게 현재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악보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음이라는 것은 피타고라스 학파 때부터 영향을 받아서 4박으로 기준을 설정을 합니다. 마치 우리가 맥노리 진동수를 4Hz로 기준 설정했듯이, 그렇죠? 4라는 수는 그렇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4박으로 온음을 설정해 놓고 요걸로부터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 32분음표 계속 이렇게 쪼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쉼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악보 위에는 요게 4분음표죠. 4분음표는 n이라고 표시를 해서 이 곡의 빠르기를 표시하거든요.
요런 거. 악보 보면 다 이거 있어요. 이게 뭐냐면 BPM이라 그럽니다. 비트 퍼 미니츠. 1분, 비트 퍼 미니츠라는 건 1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1분에 요 4분음표를 총 몇 개 연주하느냐라는 빠르기 기준이에요. 얘는 60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얘는 몇 헤르츠일까요? 1헤르츠가 되는 겁니다. 아주 명쾌하죠. 그래서 얘는 이제 1분당 1박자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악보의 제일 처음에 우리는 P분의 Q박자라는 기호를 또 마주하게 되죠. 이거는 뭐냐? 이 악보를 구성을 할 때 한 마디마다 P분음표를 Q개씩 넣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이제 4분의 2박자라고 하면은 한 마디에 4분음표를 2개씩 넣는 방식으로 넣겠다라는 거죠. 즉, 2박씩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2분음표 하나 넣든가 아니면 4분음표 2개 넣든가 4분음표 하나랑 8분음표 2개 넣든가 이런 식의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악보의 표준입니다. 전부 다 사실은 수학의 산물이죠. 퀴즈! 이 곡에서 지금 제가 빨간색 점선으로 표시한 요거 있죠? 요 2분음표? 요 2분음표는 몇 초 동안 연주해야 되는 걸까요? 계산해 보세요. 땡! 1.5초. 나오세요. 와. 요게 기준이 뭐라고요? 1분에 4분음표를 80번 연주한다. 그러면 4분음표는 몇 초예요? 80분의 60. 그렇죠? 4분의 3. 그러면 0.75초. 4분음표가. 그러면은 2분음표는 그것의 2배인 1.5초. 그래서 모든 연주자들은 이걸 연주할 때, 이 미음을 연주할 때 1.5초로 연주를 합니다. 대단히 명쾌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미음이라는 것도 이 미의 정확한 음계의 높이도 수학이고요. 박자의 길이도 다 수학이에요. 이러한 이제 악보에 깃든 수학들의 원리를 사실 오늘 짧게 얘기했지만 많이 알고 나면 이게 정말 다 수학으로 보일 거예요. 이 악보가 이제는. 이건 조금 오버한 거지만. 자, 해서 오늘 4시부터 시작했었나요? 아까 3시 50분부터 시작했었나요?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까지 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만 쉴까요? 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쉽시다.